네, 이제부터는 검찰 인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에 검찰 고위 인사안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 전원 이거 교체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어제 같은 이 시각에 얘기했던 그 관측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잘못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진행자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야기하기 더 힘들어지네요. 솔직히 그 고백한 저는 키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고 봤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봤는데 네.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의 전원 교체 이렇게 이제 그 뚜껑이 열렸던 거고요. 여기서 결국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밖에는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지금 어제 사실은 저희가 그 혹시 했다가 역시로 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그 추미애 그 장관이 그래도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할 것으로 봤기 네. 때문에 청와대나 뭐 친문 쪽에 뭐 그런 그 입장에 이 동조한달까 하는 결론보다는 뭔가 좀 더 신중한 인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 가지는 지켰어요. 뭐냐? 비검사 출신을 그동안 논의됐던 그 중요한 검찰국장 자리에 보내거나 하는 일은 일단 막아진 거죠. 네. 뭐 본인도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유혁이라는 분을 또 올렸다가 결국 이제 거부당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아주 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 부분은 인정할 만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오늘 당장 뭐 한변에서도 그 한반도 뭐 평화를 위한 뭐 변호사 협회인가 한변이라 그러죠. 거기서도 이제 지금 수사 방해, 네. 직권 남용으로 이제 고발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 추미애 그 장관의 정치적 이 장래에 두고두고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거 어쨌건 수사를 해서 유죄를 받느냐 하는 건 별개로 하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무리한 그 행보를 했을까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은 지금 이 사안을 결정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그죠? 자, 청와대 이광철, 최광욱 비서관, 네. 또 심지어 우리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 국민적인 납득을 얻어낼 수 있을까? 결국 그 수사 방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겠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과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런 그 행태가 논리적으로 전혀 잘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선거 과정이나 더구나 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잘 방어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좀 되죠. 예. 일단 좀 예. 보태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어떤 그 대법원 판결이 있으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법원 이제 하나의 판례가 정립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대법원이었던 게 이제 재량권 범위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그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봤자 거의 네. 이미 결론은 그 나온 거와 마찬가지 아닌가. 일단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관련해서요. 오늘 그 법무부 그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출석을 해서 어제 그 최종적 인사 발표 전에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그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한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시오라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그 인사안을 보내야지 내죠. 이런 식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와서 영을 거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직권 남용 부분을 고발했지만은 결국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을 행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안 했다는 이제 그렇죠. 예, 저는 같은 면이잖아요. 저는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우선 과거에도 우리 사실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관행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상식도 매우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검찰 인사를 했냐면 대개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이 미리 조율을 좀 합니다. 그걸 갖고 이제 비공개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안이 이제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고 네. 그 정신에 따라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에 앞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거를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패싱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찍어 누르기 식으로 자 의견 갖고 예. 와봐라. 뭐 내일 보내겠다. 안 갖고 오니까
찾아오니 많이 하는 식뚝각뚝 하다가 결국 뭐 괘씸하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금도에도 어긋나거니와 좀 적절치 못한 일단 발언이라고 두 생각해요. 가지로 좀 짧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거는 이제 어제 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오갔던 실랑이가 있어요. 뭐 거의 진실 공방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논하고 싶지 않는데 다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의견을 내지를 않았다라는 예. 겁니다. 경위가 뭐든지 간에.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부인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가 먼저 그럼 인사를 내라. 그럼 네. 의견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패싱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상전 노릇을 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네.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읽어야 되는 흐름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4명을 검찰총장이 네. 거역했다라는 표현을 썼어. 거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로서 어떤 이건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단순히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진실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윤석열 총장의 어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정부나 그 집권 여당이 뭔가 후속적으로 뭐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발언이 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얘기하고 그걸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사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요새 뭐 언론에도 뭐 그 닉슨 탄핵 사유로 그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 해임하라고 그 해임할 수 있어요 원래 법무장관이. 네. 그러나 당시에 그 리차드슨 그 법무장관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닉슨한테 사표를 내면서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이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국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추미애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거역이니 항명이냐는 무슨 왕조시대에 쓰는 독재정권 때 쓰던 말을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그 방향착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조차도 함부로 쓰면 적어도 부당행위, 네. 잘못하면 탄핵 사유도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럼 대응하는지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저는. 얘기할 때 그럼 김 평론가 얘기했던 뭐 거역 항명이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도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가능성도 했어요. 열려 있다고 보는 게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자, 있습니까? 일단 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독재 시대나 봉건 왕조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의 개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업무의 개통이 있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나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윤석열 총장의 어제 행태는 그 개통을 무시한 행태다라고 네. 하는 점. 지금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직 기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문제의식이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공직 기강을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이 훼손했고 무너뜨렸는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감찰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지금 앞으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죠. 저는 뭐 그 검찰 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적어도 이 정부 수립 이후에 끊임없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주는 노력의 행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그 정권 차원에서 말하자면 딴 건 좋다 이거예요. 선거에 개입했던 그 하명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 저 장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지까지는 아직 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그 당 그래서 정책 후보 매수 의혹까지 드러나는 네. 이런 판인데 그걸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인사를 흐트러 놓고 그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할 때마다 이제 항명이고 거역이니까 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어저께 그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대검과 그 법무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이런 대화, 협의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11시 열리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은 좀 더 배려를 하기 위했던 것이고 30분이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예, 또 전날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의견을 내려고 했고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했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 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어떤 반발의 어떤 내용 이게 분명히 상당히 전혀 다른 반응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아까 지금까지의 관행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행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리고 아까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는 최고 감독자라고 하는 그 조항 밑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네. 근무 평정은 어떻게 한다는 조항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검찰청법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법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자 30분 전에 와가지고 안 갖고 한번 와봐. 그리고 그거 안 들었다 그래갖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거역이고 항명이고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볼 납득하기 때는 어려운 핵심 얘기예요. 쟁점이 뭐냐면 네. 자 그럼 법무부 먼저 안을 내봐라. 그럼 의견 낼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이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 계속 관행을 아니 이야기하는데 뒤로 조율할 것과 앞으로 조율할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저는 얘기하는 말씀을 거예요. 맞아드리면 그러니까 이래서 그럼 100번 관행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한다고 치면 이전의 관행이 의견 필요가 어떻게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주장이 뭐냐면 그러면 검찰총장이 먼저 인사안을 다 짜가지고 아무개는 뭐 시키고 그러면 이 자리 비니까 여기 누구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그 검찰을 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예. 원칙에 따라서 포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큰 방향. 예. 플러스 제가 다른 사람을 보다 이 사람 정도는 꼭 좀 데리고 써야겠습니다라는 제한적인 어떤 예. 요청.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법무부가 그걸 받은 다음에 인사안을 짜는 관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관행이었다면 법무부가 먼저 그럼 인사안 갖고 오면 제가 의견 얘기할게요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관행을 어긴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가 지금 단정 내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당초에는요. 이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그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 이것이 청와대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 7월에 이제 출범해서 많은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다, 불신이다 이런 진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뚜벅뚜벅 뭐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관측도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 영을 거역했다는 이 발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미 뭐 흐름이 잡혀 있는 데 대해서 그 특별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이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하는 그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안 하리라고 보는 거는 그것도 인사 문제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이 뭐 물론 사실 과한 얘기지만은 지금 의도가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저 모욕을 줘서 네, 스스로 그만두게 하겠다. 네. 그렇다면 거꾸로 오히려 지금은 뚜벅뚜벅 무소의 불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그래도 근데 그렇게 오늘 하고 있다고 검찰의 봅니다. 움직임이 하나 좀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입장 표명이 아니라 수사로 보여주려고 예. 하는. 그러니까 먼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은 계속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수사의 강도나 속도를 검찰이 어떻게 내는가 여기에 어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그렇다면 뭐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해당했던 주요 사건들 조국 뭐 일가라든지요, 그 하명수사 의혹, 그다음에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 매우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보이는 거는 바로 저희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중간 간부 인사, 수사검사 인사까지가 곧 이제 네. 이어질 거기 때문에 속도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새로 와서 이제 공판 진행도 해야 되고 수사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그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사실은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면 돼요. 일선 검사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도화 시스템 안에서 의견을 듣고 또 수사 지휘할 거 있으면 검찰총장 통해서 하고 다 법에 규정해 놓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법을 지켜서 하자는 예, 겁니다. 저희가 짧게 그 정치권의 반응 한번 그 직접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들어보고요. 저희가 짧게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의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입니다. 네, 검찰계 의지대 뭐 셀프 면죄 부용 인사 폭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정리한 한마디 얘기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저는 끝 아닌 시작 이렇게 뽑았는데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어제 인사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행보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6개월을 지켜본 거에서 검사는 검사더라. 다시 말해서 뭐 친문 검사 있고 반문 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체제에서 6개월 동안 검사들이 보인 걸 보면 검찰의 조직 논리에 너무나 충실하더라. 검사는 검사더라. 그래서 어디로 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하지요. 그 한신이 불황배 다리 가랑이 사이를 그 기어갔던 그 치욕을 참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천하일통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지금 그런 응원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대요. 지치지 말고 잘 버텨라. 네. 근데 또 마침 또 우리 조국 그 수석께서 그 조만 대장경에 또 쓰셨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국정원 수사하다가 좌천됐을 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런 교훈을 검사들이 다 깊이 새기고 있을 테니까 저희는 또 검찰을 또 믿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를 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갑자기 모르는 어휘가 있어요. 뭐 조만대장경이라는 게 뭐 팔만대장경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네. 모든 사안을 다 그때 좀 말씀을 나왔- 하셨더라고 우리 알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께서. 예. 알겠습니다.